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인기 있는 품종견들 중 대부분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장애견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소형견 70% 이상이 겪고 있는 슬개골 탈구 현상이라는 관절병을 비롯해 수많은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우리나라 인기 있는 품종견들의 현실이지. 왜 사람들은 품종견들을 입양하고 싶으며 품종견들은 유전병들이 많을까?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한데, 품종견들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해주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교배에 태어나는 새끼 강아지들만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건데, 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강아지들을 생산해내야만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전병이 있는 부모견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무분별한 번식이 이루어진다고 해.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는 버려지는 유기견들도 많은데, 불쌍한 유기견들을 입양하면 되는 것이지 왜 새끼 품종견들만 입양하려고 하는 거냐며 비난할 수도 있을 텐데, 이쁘고 나와 공감대를 어렸을 적부터 나눌 수 있는 유아 시절의 강아지, 그것도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품종견 새끼 강아지를 원하는 것은 반려견과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본 예비 견주들이라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 아직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예비 초보 견주라면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새끼 품종견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해. 특히나 법적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허용하고 환경적으로도 쉽게 입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문구는 자칫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야. 내가 원하는 강아지를 사기 위해 집 근처 펫샵에 방문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입양할 수 있지. 한 생명을 입양하는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새끼 품종견을 원하는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며 그 수요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분별한 번식을 허용하는 법과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생명을 쉽게 입양할 수 있는 환경, 즉 수요, 법, 환경,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 속에서는 쉽게 달라지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일 거야. 특히나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해봐야 해. 많은 사람들이 초기 입양 비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입양 후에 꾸준히 들어갈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문제야. 한 생명이 아닌 물건인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기름값, 보험료, 세금, 정비료, 심지어 중고차 시세 방어까지 차를 사고 난 후에 생겨날 수많은 경우의 수까지 계산하지만 10년, 아니 길게는 20년 동안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 생명을 입양하는 데는 그 강아지를 얼마에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초기 비용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삶과 환경이 반려견을 입양해도 괜찮을 것인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초기 입양 비용에만 몰두되어 있으면 내 예상과 틀리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유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 한쪽에서는 버려지고 한쪽에서는 무리해서 생산해내는 아이러니한 반려견 입양 문화가 지속될 수밖에는 없을 거야. 단순히 캠페인을 통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게 쉽지 않다는 소리지. 그렇다고 그 목소리들이 아예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에 관심을 주기도 하고 유기견 입양도 늘었으며 유기견을 관리하는 보호시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기견들이 생기는 확률을 줄이고 결국에는 아예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건강한 반려견 문화를 지향하는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을 줄이기 위해 입양을 하는 시점에서 최대한 많은 제약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적으로는 무분별한 생산을 하는 공장형 번식장을 대체하여 전문적인 브리더들이 엄격한 관리와 법적 제재를 통해 건강한 강아지들을 길러내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펫샵 문화 대신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보호자들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 쉽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된다면 유기견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이고, 자격이 없는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 또한 점점 줄어들 것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금 당장 펫샵이나 번식장을 하는 사람들은 생업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며, 번식을 법으로도 허용된 전문적인 브리더를 양성하고 임명하고 관리하려면 그에 맞는 정부 부처가 존재해야 할 것이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결국은 반려동물 세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실제로 반려견 문화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입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재산 상황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자격 심사를 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려견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반려견 행동 교정 교육 또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지. 반려견을 번식 생산하는 전문적인 브리더들에게는 특정 품종견들을 브리딩하는 것만 허용하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불법적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허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번식, 생산,
입양뿐 아니라 키우던 개를 파양하는 것조차 쉽게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결국 쉽게 사고 쉽게 키우고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여 유럽 내에서도 네덜란드와 더불어 가장 유기견이 없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어 쉽게 번식 생산하고 입양하고 파양할 때조차 아무런 제재도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완전 정반대에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려견 문화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를 조금씩 긍정적인 곳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나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발전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영상 만들어 나갈게. 여러분들의 댓글 한마디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힘이 돼. 영상 마칠게. 시청해줘서 고마워. 다음에도 흥미로운 반려동물 이야기로 돌아올게.